보자. 오늘 쌤이 통계 흐름 잡아줄 거야. 12시에 가야 된다고? 조금 빨리. 조금 빨리 몇 분? 50분. 어? 50분에서 55분. 알았어요. 자, 통계 보자. 일단 우리 독립시행 확률까지는 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통계 흐름을 잡아줄 거야. 책 순서랑은 다르게. 우리 이제 뭐냐면 이렇게 뭔가 조사하고 싶은 대상이 있어. 됐어요?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인구조사. 됐지? 아니면 뭐 어떤 집단의 키, 몸무게 이런 것들. 됐어요? 아니면 뭐 공장에서의 뭐 불량품 이런 것들. 됐지? 요 조사하고 싶은 대상을 뭐라고 하냐면 뭐 집단이라고 해. 이거 됐어요? 그래서 얘를 이제 조사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전체 다 조사하는 거. 얘를 참고로 이제 전체 다 조사한다고 해서 전수조사라고 해요. 전수조사. 됐지? 그래서 요 조사한 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 뭐를 할 거야? 평균도 구하고, 뭐 분산도 구하고, 그리고 뭐 표준 편차. 됐어요? 다 들어봤던 용어지?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됐지? 이따 뜻은 또 알려줄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걸 구해서 우리 뭐 하는 거야? 수치화한 거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는 거야. 그리고 그 분석한 거를 가지고 이제 뭐 하는 거야? 판단을 하는 거야. 앞으로 뭘 할지 예측도 하고. 이거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됐지? 근데 생각을 해봐. 요 모집단의 대상들이 좀 적으면 다 조사하는데 빨리 조사할 수도 있고 그리고 돈도 덜 들고. 근데 우리나라 인구만 해도 다 조사하는데 어때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들고. 이해됐죠?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리면 또 뭐가 발생돼? 앞에서 조사했을 때와 지금 조사했을 때 차이가 나겠지. 또 변화가 일어나겠지. 이거 이해됐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아? 어떻게 할 거야? 뭔가 이제 회사 기업에서 뭔가 제품을 만들어서 팔고 싶은데 그냥 막 파는 게 아니라 시장의 반응을 봐야 되잖아. 그럼 그때 또 아무거나 막 뽑는 게 아무렇게나 뽑는 게 아니라. 됐죠? 다 조사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거야? 됐지? 생각했지? 일부분만 뽑는 거죠. 일부분만. 요거 이해됐어요? 그래서 얘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추출이라고 해요. 추출. 샘플링. 됐어요? 됐지? 그래서 요 추출된 대상을 뭐라고 하냐면 표본이라고 해요. 표본. 샘플. 요거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됐지? 근데 요 추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어. 그게 뭐일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이제 투표를 했어. 그러면 이제 그 사전 조사를 한단 말이야. 출구 조사 들어봤어요? 그래서 막 방송사에서 예측을 하잖아. 누가 당선될 것 같다고. 자, 여기서 어떻게 뽑아야 돼? 어떻게 조사를 해야 돼? 출구 조사할 때. 너희도 알겠지만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는 이제 지역마다 정치 색깔이 있어. 그래서 막 특정 지역만 조사했어. 그럼 그거는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됐어?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야? 골고루 뽑아야지. 골고루.
그래서 얘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임의성이라고 해요. 임의성. 그래서 요 추출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임의성이야. 요 임의성의 다른 말이 뭐냐면 요 모집단을 이루고 있는 대상들이 됐지? 뽑힐 가능성이 모두 같다라고 보는 거야. 이거 됐어요? 됐지? 그리고 특정 지역만 뽑으면 안 되고 특정 대상만 뽑으면 안 되고 이제 몰라 안 보여 그럼 막무가내로 뽑는 거야. 요 임의성 이해됐어요? 됐지? 그래서 예전에는 뭐 난수 주사위, 제비뽑기 이런 걸로 했는데 지금은 이제 컴퓨터로 다 해요. 이거 됐어요? 됐어? 그러면 이제 뭐 하는 거야? 요 표본을 가지고 우리는 뭐를 할 수 있는 거야? 평균도 구하고 분산도 구하고 표준 편차도 구하고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지 얘는. 요거 됐어요? 그러면 이제 얘를 가지고 분석을 한 다음에 다시 뭐를 하겠어? 우리는 얘가 관심이 있는 게 아니야. 얘를 가지고 얘를 다시 뭐 하는 거야? 어떻게 될지 생각을 하는 거지. 얘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추정이라고 해. 추정. 이거 됐어요? 지금 전체 흐름? 그러면 요 추정이 뭔가 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려면 얘네들을 어떻게 좀 더 정확하게 그리고 정밀하게 분석을 해야겠지. 조사도 하고. 그 첫 번째가 뭐라고? 요 임의성. 이해됐죠? 그래서 우리는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요 세 개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야. 고등수학에서는. 전체 흐름 이해됐어요? 됐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관심이 있는 대상. 요 관심이 있는 대상은 이제 뭐냐면 확률 변수라고 해요. 요 관심이 있는 대상. 됐어요? 왜 확률 변수냐면 이제 아까 뭐라고 했어? 얘네 대상들이 뽑힐 가능성이 어떻다고 했어요? 다 동일하다고 했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뭐야? 우리가 뭔가를 뽑았어. 그래서 요 표본이 나왔어. 그러면 표본이 가질 수 있는 값들, 요 표본이 가질 수 있는 값들은 하나씩 정해지겠지. 그러면 그거에 대한 뭐도 결정되는 거야? 확률도 하나씩 결정이 되는 거야. 자, 무슨 말이냐면 주사위를 10번 던졌어요. 주사위를 10번. 그러면 1, 2, 3, 4, 5, 6이 각각 발생할 확률은 6분의 1로 같지. 근데 이제 뭐에 관심이 있는 거냐면 주사위를 10번 던졌을 때 1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횟수. 1이라는 숫자가 나올 횟수에 관심이 있는 거야. 이제. 그럼 10번 던졌을 때 1이 나올 횟수는 몇 번부터 몇 번까지겠어? 한 번부터 10번? 0번은? 그러니까 1이 나올 횟수는 0번부터 10번까지지. 요거 이해됐어요? 그러면 1이 0번 나올 확률. 요거는 한 가지겠어? 아니면 여러 가지겠어? 1이 0번 나올 확률. 요건 딱 하나로 결정되지. 우리 독립시행 확률에서 했듯이 10번 중에서 1이 몇 번? 0번. 그럼 6분의 1이 0번, 6분의 5는 10번. 이렇게. 요거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 결정되면 그에 따른 확률은 하나씩 대응이 됩니다. 이러한 변수들을 이제 확률이 결정되는 변수라고 해서
확률 변수라고 해요. 이제 확률 변수의 뜻 이해됐어요? 쉽게 말해서 함수야, 함수. 어떤 값에 확률이 대응되는 관계. 근데 왜 변수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요 1이 나올 횟수가 변함에 따라서 확률도 어떻게 돼? 변하지. 그래서 변수라고 이름 붙인 거야. 요거 이해됐어요? 됐지? 자, 다시 정리하면 요 확률 변수는 우리가 이제 관심이 있어 하는 대상이 어떤 값을 갖는데 그 여러 가지 값을 가짐에 따라 확률도 하나씩 대응됩니다. 이게 확률 변수. 이해됐어요? 안 됐으면 말하고. 자, 그러면 이제 요 확률 변수에는 두 개가 있어. 어떤 변수가 있냐면 이제 아까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가 나올 횟수. 그러면 이거는 뭐야? 0번부터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셀 수 있지. 동전을 던졌을 때, 동전을 5번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횟수. 그럼 0번부터 5번까지 0번, 1번, 2번, 3번 이렇게 셀 수 있지. 됐어요?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이 딱 끊어져서 셀 수 있습니다. 그 뜻이야. 얘를 이산, 확률 변수. 이 이산의 뜻이 셀 수 있습니다. 그 뜻인데 왜? 딱 끊어져서 셀 수 있다. 그 뜻이야. 아무리 많아도 대상이 아무리 많아도 셀 수 있으면 이산 확률 변수야. 요거 됐어요?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하는데 불량품의 개수. 요게 이산 확률 변수. 됐지? 안 됐으면 말하고. 그럼 얘가 있으면 뭐가 있겠어? 이산 확률 변수는 딱딱딱딱 끊어진대.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이. 그럼 뭐가 있겠어? 셀 수 없어. 왜 셀 수 없을까? 왜 셀 수 없을까? 뭐 예를 들면 키를 조사하는데, 아니면 뭐 시간을 조사하는데, 뭐 넣는 시간 아니면 딱 정확하게 뭐 제품을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 아니면 뭐 시청률, 뭐 몸무게. 얘는 왜 셀 수가 없어요? 어? 좀 더 생각해봐. 30초만 시간 줄게. 왜 셀 수가 없을 것 같아? 요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이 이산은 딱딱딱 끊어져. 근데 그렇지 않는 애들이 있다는 거죠. 그 딱딱딱 끊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 미적분도 배웠으니까 집중만 더. 네. 미적분에서 뭐 배웠어? 연속. 그러니까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집니다. 그 뜻이야. 그럼 그때는 셀 수가 없습니다. 그 뜻이야. 그래서 얘를 연속. 이렇게 불러. 연속 확률 변수. 이거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확률 변수에는 우리가 배우는 확률 변수는 두 개가 있는 거야. 딱딱딱 끊어져서 셀 수가 있는 거고, 이산 확률 변수. 그 다음에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이 쭉 연결이 돼서 셀 수 없을 때 연속 확률 변수. 요거 이해됐어요? 됐지? 안 됐으면 말해야 돼. 요 변수는 뭐라고? 확률이 대응되는 거야. 그러면 확률이 대응되는 뭐가 있겠어? 식이 있겠지. 식.
걔를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확률. 요 이상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C, 걔를 확률 함수라고 불러요. 요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식이 있겠지. 얘도 확률 함수라고 불러. 요 빈칸 넣기 한 거는 외우라는 뜻이 아니라 그냥 한 번 배울 때 아 그냥 그렇구나 하라고 한 거고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 확률 뭐라고 부를까? 사람들이 딱딱딱 셀 수 있대. 확률 얘는 질량. 확률 질량 함수. 말이 어렵지? 그냥 확률에 대한 식이야. 확률식. 함수식. 됐어요? 통계는 용어 정리를 정확히 해야 돼. 그래서 그거 하고 있는 거야. 전체 흐름을. 그럼 얘는 뭐라고 할까? 한번 예상해봐. 얘를 확률 질량 함수라고 했어. 얘는 셀 수가 없대. 연속적으로 연결이 돼서. 확률 무슨 함수라고 이름 붙였을까? 질량. 질량이 좀 대비되는 말. 질량은 뭔가 측정할 수가 있어. 무게, 뭔가 셀. 스칼라. 우리 기하도 배웠으니까 스칼라. 크기가 있어. 얘는 질량. 힌트 주면 인구. 인구 뭐뭐. 인구 뭐뭐 조사. 분포 말고 밀도. 확률 밀도 함수. 요 외우라고 쓴 건 아니야. 그냥 그렇구나. 요거 됐어요? 됐지? 그러면 이제 함수식까지 구했으면 얘를 갖고 이제 뭐를 하냐면 표를 만드는 게 있어. 아니면 뭐 그림으로 표현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걔를 갖고 표현한 거를 이제 이상 확률 분포표 이렇게. 요거 이해됐어요? 이상 확률 분포표 됐지?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얘네들의 관계를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표로 딱 나타냈다 그 뜻이야. 요거 됐어요? 그럼 얘는 표로 나타낼 수 있어요? 없어요? 표로 나타낼 수 없잖아. 그래서 얘는 뭘 했겠어? 그래프를 그린 거야. 그래프. 됐어요? 근데 요 그래프의 이제 다른 말이 이제 얘도 이제 뭔가 분포표 걔를 이제 그래프로 나타냈습니다 그 뜻이야. 그래서 이제 뭐 곡선 배울 거고. 이거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 전체 흐름 알겠어? 됐지? 안 됐으면 말해야 돼. 그래서 얘 이상 확률 분포표 중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뭐 배웠어요? 독립시행 배웠잖아. 독립시행. 요 독립시행을 이룰 때, 요 확률 질량 함수가 독립시행으로 표현될 때 얘에 대한 분포를 이항분포.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이항분포. 영어로는 바이노미럴. 분포는 디스트리뷰션. 해서 B 이렇게 하고 여기 이제 뭔가 들어가. 요거는 이따 설명해 줄 거야. 됐어요? 이항분포.
또 다른 분포들이 있는데 고등학교 때 이것만 배워. 이 양분. 됐어요? 그 다음에 확률 밀도 함수 식으로 이루어진 분포 중에서 이제 뭐가 있냐면 정규 분포. 여기 있어. 또 다른 분포들도 많아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이 정규 분포 하나 배우는 거야. 노멀 디스트리뷰션. 그래서 N자를 나와. 또 여기 들어갈 게 뭐가 있어.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해 줄 거고. 요거 이해됐어요? 됐지? 그래서 얘는 이제 뭐냐면 요런 표, 식 얘네들을 알려주는 거고, 얘를 알면 이제 얘를 갖고 뭐를 하는 거냐면 평균도 구하고 분산도 구하고 표준 편차도 구한다 그 뜻이야. 전체 흐름 알겠어요? 10초 줄게. 책이랑 다르게 설명해 주는 거야. 지금 순서가 달라. 책이랑 얘 하려고 쟤네들을 만든 거야. 됐어? 됐지? 통계는 용어랑 흐름만 알면 돼. 그리고 산수 안 틀리면 돼요. 산수.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이제 뭐를 한다고? 평균도 구하고 평균, 그 다음에 뭐도 구하고 분산도 구하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도 구한다. 세 가지. 됐어? 평균은 대표값, 분산, 표준 편차는 이제 삭고도. 그러니까 평균을 알면 요 집단이 이제 어떻구나를 대략적으로 수치화할 수 있는 거야. 뭐 키의 평균을 알아. 대체적으로 크구나. 됐죠? 요거 이해됐어요? 뭐 시청률, 아니면 뭐 불량품이 나올 개수. 됐어? 아니면 뭐 출구조사 했을 때 뭐 몇 퍼센트. 그러면 뭘 알 수 있는 거야? 당선될 확률. 이거 됐어요? 평균 대표가.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야? 우리나라에 뭐 재산을 조사한대. 그때 뭐가 문제가 돼? 누가 있어? 나쁜 뜻으로가 아니라 이상한 애들이 있잖아. 요 나쁜 뜻이 아니야. 요 이상이라는 거. 진짜 표현하는 거야. 이상점이라고 이제. 요 이상점이 좀 나중에 중요해. 대학교 올라가면. 그래서 이상한 애들이 있어. 재산 조사할 때. 지금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막 올라가고 있는데, 그럼에 따라서 이제 삼성과 그리고 SK 그 오너가들도 재산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지. 됐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재산의 뭐 평균을 구했다고 했을 때, 쌤처럼 빚쟁이도 있고 재산이 많은 사람들도 있고, 그거를 평균화하면 어때요? 좀 대표한다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이제 뭘 만든 거냐면 분산, 표준 편차 이런 애를 만든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분산은 뭐냐면 평균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모여 있는지. 그러면 많이 흩어져 있으면 이제 뭐다야? 이상한 애들이 좀 있구나. 이거고, 평균에 많이 몰려 있어. 그러면 이상한 애가 조금 적구나. 됐어요? 이해하고 있어? 그래서 분산이 어떨수록, 그러면 분산의 뜻 먼저 알아야겠지. 분산의 뜻 알아요, 몰라요? 분산의 뜻 기억 안 나? 좋아. 그럼 평균은 우리 어떻게 구해? 좋아.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한 거 다 이해됐어? 아니면 쌤 혼자 떠든 거야?
빨리 말을 해야지. 이거 전체 흐름 잡혔어 안 잡혔어? 잡혔어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부터 문제구나. 평균은 여기서 말하는 평균은 일단 지금은 산술 평균. 쌤이 말하는 평균은. 근데 이제 여기서는 좀 달라져. 또 설명해 줄 거야. 우리 그러면 산술 평균 어떻게 구했어? 그냥 다 더하고 총 개수로 나눴잖아. 됐지? 아까 뭐 재산 조사를 하는데 재산 다 더하고 인구수로 나누면 됐죠? 여기 GDP 다 배웠죠? 좋아. 그런 거. 그 다음에 분산의 뜻은 편차 제곱의 평균. 또 정리해 줄 거야. 지금 간단히 편차 제곱의 평균. 그게 분산. 그럼 편차는 뭐냐면 별량에서 여기서 이제 변수야. 변수에서 평균을 뺀 게 편차. 됐죠? 근데 문제가 발생되는 게 뭐냐면 쌤이 말하기 전에 분산의 뜻이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 했잖아. 왜 편차의 평균이 아니라 편차 제곱의 평균을 했을까? 쌤이 말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봐. 얘는 1번 줄게. 왜 굳이 편차의 평균이 아니라 편차를 제곱하고 평균을 냈을까? 마이너스 없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조금만 더 생각해봐. 그것도 맞긴 맞아. 거기서 조금 더 생각하면 돼. 편차는 변수들이 평균으로부터 얼마 정도 떨어져 있는지를 보는 거야. 근데 평균은 뭐야? 별량, 변수들을 다 더하고 나눈 거야. 이거 됐어요? 그러면 질문할게. 편차의 총합. 편차의 총합은 몇일 것 같아요? 0. 편차의 총합은 0이야. 왜 그러냐면 이게 편차야. 이게 편차고 이게 편차야. 그럼 얘를 다 더했어. 왜? 얘 합은 시그마라고 나타낼게. 됐어요? 얘 합을 n으로 나눈 게 뭐야? 평균이지. 근데 평균을 몇 번 뺐어? 여기 n번 뺐잖아. 그러면 요 합은 여기서 n이지. 그래서 0. 이해됐지? 편차의 총합은 0. 그래서 분산이 평균으로부터 어느 정도 흩어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건데 편차의 총합을 구해보니까 항상 0이어서 음수를 없애려고 제곱을 한 거예요. 이거 됐어요? 그래서 분산은 뭐라고? 편차 제곱의 평균. 또 다른 표현들이 있어. 그건 또 배울 거야. 지금은 흐름만 잡아주는 거예요. 됐지? 표준 편차의 뜻은 뭐냐면 분산의 양의 제곱근. 분산의 양의 제곱근. 이게 표준 편차야. 왜 만들었을까? 아니 분산만 구해도 되는데 굳이 힘들게 루트를 왜 씌웠을까? 루트를 왜 씌웠을까? 저거 생각 안 하네. 좀 더 생각해봐. 오, 지금 많이 근접했어. 많이 근접했어. 분산이
편차 제곱의 평균이잖아. 그러면 제곱을 하면 키를 생각해 보면 키는 우리 단위 센티미터를 쓰는데 분산 계산 과정을 거치면 센티미터가 뭐가 돼? 제곱이 돼. 키의 분산이 제곱 센티미터래. 뭔가 이상하지? 뭐가 된 거야? 키에서 뭐가 된 거야? 넓이가 된 거잖아. 그래서 단위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루트를 씌운 거야. 그래서 루트를 다시 씌우면 제곱 센티미터가 센티미터로 돼서 단위가 맞춰져. 이거 됐어요? 또 다른 의미도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 이거 됐지? 그래서 표준 편차가 필요한 거예요. 됐어요? 이해 안 됐으면 말하고. 그래서 표준 편차도 자료에 흩어진 정도를 알려준다. 그리고 또 있다고 했잖아. 하나만 더 설명해주면 우리 이제 정규 분포에서 이제 막 그래프를 그리고 표현을 할 건데 그때는 분산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표준 편차로 뭔가 표현을 해 자꾸. 그래서 그런 이점이 있고. 됐어요? 그리고 표준 편차. 그래서 평균 또는 기대값이라고 하는데 고등학교 때는 얘를 같은 의미로 봐요. 평균이랑 기대값. 됐지? 그래서 기대값은 쌤이 발음이 이상해서 expectation 해서 이자를 따와. expectation 기대하는 값이다 그 뜻이야. 그리고 요 확률 변수는 우리 대문자로 나타내기로 약속을 했어. 이렇게 대문자.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표현을 하면 얘의 뜻이 뭐라고? 확률 변수 x에 대한 기대값 아니면 평균이다 그 뜻이야. 됐어요? 그리고 얘는 평균의 의미 민을 따와서 소문자 m 이게 같은 거야. 됐어 안 됐어? 이게 고등학교 때 이거 같은 거야. 됐어요? 분산은 variance. 그래서 이렇게 요거 이해됐어요? 그리고 표준 편차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해서 S를 따오는데 S는 이제 나중에 저기 추정할 때 나오고 지금은 이제 이렇게 시그마라고 해요. 시그마. 우리 수열의 합에서 요 시그마 얘도 S고 얘도 S야. 됐어요? 구별해야 돼. 이렇게. 그럼 얘의 뜻은 뭐라고? 분산의 양의 제곱근. 이렇게. 됐어? 이게 전체 흐름이야. 전체 흐름 잡혔어? 오케이.